와이즈 클럽. 당신도 투자로 인생을 바꿀 수 있습니다. 고정 댓글을 확인하세요. 전반적인 시장 자체가 올해 상반기 때 워낙 실적이 안 좋았다 보니까 이제 대부분의 업종이 그러니까 하반기 때 상반기보다는 개선되고 내년 상반기까지도 좀 편하게 간다라는 게 기본 전제에 좀 깔려 있는 상황이고요. 다만 이제 뭐 좋은 것들을 얘기한다고 하면은 그리고 또 우리가 이건규 대표님 2달에 한 번씩 2개월에 한 번씩 뵙고 있습니다만 사실 연초에 가졌던 중국의 리오프닝 효과가 좀 없었다. 좀 실망스러웠다라는 것도 저희가 2달 전 또 넉 달 전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이게 뭐라 해야 될까, 좀 달도 차면 기운다. 또 그리고 달도 초생달에서는 그래도 다시 한번 차오르기 시작을 하는데 회귀 이런 쪽 그 관점에서 보면은 중국 정부가 가만히 있지는 않더라고요. 그렇죠. 그래도 뭔가 그래도 소비 경기 부양하려고 하고 기업들의 좀 R&D 투자라든지 민간 기업들의 투자를 조금이라도 더 활성화시켜 주려고는 하는데 과거와 같은 큰 임팩트가 있는 것 같지는 않고 그래서 참 중국 경기를 볼 때 되게 좀 애매한 것 같아요. 근데 최근에 공동부유라는 약간 덫에 걸렸던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뭐 플랫폼이라든지 뭐 신생 스타트업이라든지 뭐 민간 기업에 대한 규제가 좀 강화가 되면서 가장 큰 문제로 발생했던 게 청년 실업률이 20%를 넘어서게 되는 그런 부분들이 이제 부작용으로 발생을 한 거고요. 근데 지금은 더 이상 이것을 보고 둘 수만 없는 상황이 저는 됐다라고 보고는 있어요. 왜냐하면은 방금 말씀드렸듯이 청년 실업률이 20% 넘는다는 부분은 뭐 경기가 됐든 뭐 여러 가지 뭐 사회 문제가 됐든 문제가 발생할 수밖에 없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그래서 지금 기대를 하고 있는 부분들은 뭐 이런 이제 민간 기업에 대한 규제가 좀 완화되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이 좀 커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게 됐을 때는 뭐 경기 활성화 효과도 있고 그리고 이제 고용을 창출할 수 있는 부분도 있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기대감은 분명히 가져볼 만하다 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민간 쪽에 이제 경기 부양에 있어서도 한 8월, 9월 됐을 때는 현실적인 조치가 나오지 않을까라는 이야기들이 조금씩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거기 뭐 그와 관련된 것들은 뭐 이제 뭐 약간 내수 소비가 될 수도 있겠고 뭐 자동차라든지 아니면 뭐 가구 뭐 이런 쪽에 이제 뭐 성장성이 나올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 근데 과거에 이제 중국 정부가 경기 부양을 한다고 해서 사실 이제 화끈하게 됐던 적도 있고 사실은 이게 현실화되지 않았던 적도 있고 기대 못 미쳤던 적도 있다 보니까 아직은 섣불리 이게 무조건 된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는 없겠지만 저희가 이제 내부적으로 이제 데이터를 살펴보다 보면은 이제 가전에 가장 많이 쓰이는 제품이 ABS라는 플라스틱 제품이에요. 석유화학 제품. 근데 이제 ABS 가동률을 보면은 이제 6월 달이 한 60%, 뭐 7월 달이 한 80%, 그리고 이제 최근 들어서 거의 한 100%까지 올랐다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석유화학 업체의 ABS 생산 가동률. 그 얘기는 뭐냐면은 가전업체들이 이제 그 가동률을 올리기 위해서는 그 약간 외형에 해당되는 껍데기를 만드는 ABS를 발주를 미리 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이 만약에 선발주됐다라고 해석을 하게 될 경우에는 확실히 이제 중국 정부나 민간 기업들이 약간 준비를 하고 있는 게 아닌가? 이제 결국에는 이제 소비가 좀 살아난다. 뭐 그런 쪽에 이제 생각 내진 베팅을 하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드는 것 같고요. 실제로 뭐 중국 PMI 같은 경우에도 뭐 지난달 같은 경우는 꽤 높은 수치로 좀 반등했던 부분들이 좀 있어서 물밑에서는 약간 그런 기대감들이 좀 스물스물 올라오고 있는 게 아닌가. 뭐 이런 생각은 좀 드는 것 같고요. 그렇죠. 올해 상반기까지는 중국 경기가 너무 안 좋았어가지고 실제로 중국 왔다 갔다 하시는 분들이나 또 중국 분들 또 여의도에도 이제 중국 관련된 기업 하시는 분들 얘기 들어보면은 정말 안 좋다 하더라고요. 민간 소비가 사람들이 돈을 안 쓰고. 과거에 보면은 중국 정부가 근데 이제 뭐 민간 투자에 있어서도 뭐 주로 이제 SOC 투자 이런 것들을 좀 많이 했었는데 그렇죠. 인프라 뭐 철도나 뭐 도로 깔고 이런 것들이 최근에는 이제 생각보다 실효성이 없다라는 부분을 중국 정부가 좀 느낀 것 같고요. 그래서 뭐 최근 나오고 있는 얘기는 약간 1, 2선 도시, 그러니까 대도시의 어떤 재건축을 좀 해서 좀 다시 한번 경기를 활성화시켜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기대감이 조금씩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파트 재건축이라든지 네. 리모델링이라든지 뭐 노후화된 이런 쪽을 건축, 건물들 이런 것들을 좀 재건축을 해서 뭐 수요도 다시 좀 이끌고 그리고 뭐 규제 뭐 약간 뭐 그런 거 좀 풀어줘서 예를 들어서 뭐 1가구 1주택에서 뭐 2주택으로 풀어준다라고 하면은 뭐 그런 쪽에 이제 수요가 다시 한번 살아날 수 있는 부분이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을 좀 가져볼 만할 것 같아요. 네. 그러면 과연 중국 관련주들도 좀 기지개를 켤 수 있을 것이냐를 네. 봐야 되는데 네. 앞에서 석유화학 관련주는 잠깐 좀 이야기를 해주셨고 그러면 네. 조금 이제는 기대를 가져봐도 될까요? 그래서 저도 조금은 좀 거기에 적응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근데 네. 이제 석유화학은 좀 하도 약간 많이 우리가 속았어요. 예, 우리가 좀 너무 많이 속다 작년부터 보니까 좀 저도 실망을 많이 해서 좀 약간 좀 불안해서 그래서 최근에 이제 중국 소비 관련된 의류주가 많이 주가가 많이 떨어졌거든요. 중국에 대한 기대가 완전히 아닙니다. 없어졌기 많이 떨어지지 때문에. 않았습니다. 네, 그냥 박살이 났어요. 많이 떨어졌죠. 네. 네. 그래서 이제 최근에 이제 중국 관련된 의류주라든지 아니면은 최근 보고서를 보면 MLCC 같은 것들도 좀 수요가 회복되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이 있는 뭐 보고서도 있고 하더라고요. IT 부품으로. 네. 왜냐면 그 완전 범용 부품이고 가전제품이 이제 소비가 이제 증가하게 되면은 MLCC에 대한 이제 수요도 증가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뭐 그런 쪽에 저는 최근에 이제 관심을 갖고 좀 포트폴리오에 좀 반영하려고 많이 노력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 그러니까 속된 말로 이제 박살이 났던 네. 중국 관련주들. 좀 안 좋았던 것들을 이제 담아야 될 시기가 좀 오고 있는 것 같은데. 아, 줍줍. 예. 그런데 이제 화학은 좀 무섭고, 아, 네. 예, 거기 좀 피해서 좀 담을 수 있는 게 뭘까를 고민하고 있는 상태인데요. 근데 중국 관련된 주식이 사실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아, 그죠. 과거랑은 또 이제 좀 네. 경쟁 구도나 산업 구도가 좀 달라져가지고. 네. 그렇죠. 이게 또 사람마다 또 판단은 달라질 겁니다. 네. 뭐 근데 언제적 중국이다 이런 어찌됐든 분들도 이제 있고. 중국이 회복이 되면은 전반적인 우리나라의 IT 업종에도 긍정적으로 반영이 되는 부분이 있다 그렇죠. 보니까 IT 부품. 전반적인 시장에 뭐 긍정적인 이슈로 작용할 수 있다. 이렇게도 판단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사실 이제는 올해 특히 우리나라 제1의 수출국이 바뀌는 것 아니냐. 중국에서 네. 미국으로 이런 네. 이야기들 전망도 많이 나오는데 그래도 또 이게 뭐 미우나 고우나 중국 없이는 또 우리들의 실적 때문에라도 네. 아이고, 계속 기대를 해야만 하고 잘 돼야 되는데 너무 저도 네. 이 이해관계가 없지 않아 있어가지고 아, 마음이 아픕니다. 주식을 좀 갖고 계시는. 아, 네. 뭐 그냥 박살 날 수도 있죠. 뭐. 자, 그러면 또 하나. 이제 하반기, 네. 뭐 8월 이제 접어들었고, 거의 뭐 이제 3분기도 거의 중반까지 가고 있습니다. 네. 전체적인 그 이익 성장이 네. 올해 하반기 이어지고 내년까지도 좀 좋게 나올. 네. 앞에서 뭐 엔터라든지 임플란트 뭐 이런 것도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만, 반도체도 또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그냥 저는 전반적인 시장 자체가 올해 상반기 때 워낙 실적이 안 좋았다 보니까 이제 대부분의 업종이 네. 그러니까 하반기 때 상반기보다는 개선되고 내년 상반기까지도 좀 편하게 간다라는 게 기본 전제에 좀 깔려 있는 상황이고요. 네. 다만 이제 뭐 좋은 것들을 얘기한다고 하면은 과거에 제가 나와서 얘기했던 업종이 거의 똑같아요. 네. 뭐 하루쯤에 네. 변하진 네, 않으니까. 그렇죠. 네. 그래서 이제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것들이 지금도 좋고 내년까지도 좋게 보는 것들 중에 하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네. 뭐 대표적으로 뭐 이야기 드렸던 게 이제 변압기를 변압기. 말씀을 드렸었는데 확실히 이제 최근에 효성중공업 이제 실적을 보면은 굉장히 서프라이즈하게 거기 나왔거든요. 거의 상한가. 네, 뭐 상한가 가지 갔었죠. 않았어요? 예, 예. 네. 근데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년 기준 PR로 봤을 때는 뭐 6배, 7배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그래서 이게 이제 저는 끝이 아니라 여전히 추가적인 상승 여력은 있다. 그리고 수출입 데이터를 봤을 때는 월별로 봤을 때도 매달 변압기의 수출 단가가 계속해서 상승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수출 금액뿐만 아니라 개당 단가 자체도 상승하고 있다는 부분은 확실히 수요가 강한 상태다 이렇게 판단하면 될 것 같고요. 미국에도 이제 뉴스들을 몇 거 이제 찾아보게 되면은 변압기가 여전히 필요하고 쇼티지 상태고 여전히 부족하다. 뭐 이런 뉴스들이 많이 있는 걸 보면은 최근에 이제 주가 흐름이 뭐 상반기 내내 괜찮았고 최근에 올랐다고 하더라도 뭐 밸류에이션이라든지 뭐 추가적인 실적 개선 가능성 감안했을 때는 네. 뭐 추가적인 상승 여력이 있지 않나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아하. 근데 사실 이제 막 그 변압기 관련주들이 어떻게 보면 이제 거의 장기간 네. 1년 넘게 랠리 네. 펼치고 있어요. 물론 좀 변동성도 있기는 했습니다만 심지어 거기에서 상한가를 가기도 하고. 네. 그럼 이제 일반인들을 봤을 때는
되게 많이 오른 것처럼 보이는데 거기에서 밸류에이션을 봐야 된다. 네. 왜냐하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밸류에이션이 싸요. 예, 그렇기 때문에 저는 추가적인 상승 여력이 있는데 다만 이제 수출입 데이터의 그 부분은 다 유심 있게 볼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네네. 수출 단가가 네. 만약에 뭐 떨어진다. 예, 키로당 단가가 떨어진다. 이러면은 조금 더 고민이 깊어질 것 같기는 해요. 다만 아직까지는 그 가격이 유지되거나 이제 상승하고 있다라는 부분은 그 업황이 꺾이지 않고 있다라는 부분을 반증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뭐 주요 지표를 본다고 하면은 수출입 단가를 좀 유심하게 좀 바라볼 것 같습니다. 수출 단가에 따라서 좀 변동성이 생길 수도 있고 그게 좀 업황이 꺾이는 걸 미리 반영하는 지표가 아닌지도 또 예의주시할 필요가 있고. 네, 수출 단가가 꺾이지 않는다고 하면은 네. 저는 주가가 하락해야 될 이유는 없는 것 같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아까 중국 쪽도 이야기를 네. 했는데 중국 관련된 그 인프라 건설 관련주들이 또 중국에서는 뭐 신고가 나는 것들도 있다 하더라고요. 네. 우리 입장에서는 좀 어떻습니까? 건설 기계는 뭐 대표적으로 볼 수 있는 게 이제 미국의 캐터필러 실적을 좀 보면 되는데 네. 실적이 굉장히 좀 좋아요. 그리고 이제 미래 전망치 자체도 굉장히 좀 긍정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최근에 이제 중국이 이제 아직까지 기대감만 있을 뿐이지 글로벌하게 건설 기계 시장이 안 좋았던 시장은 중국하고 한국이에요. 네. 굉장히 좀 안 좋았던 시장이죠. 뭐 물론 이제 그 시장이 살아나면 좋긴 하겠지만 중국 시장이 살아난다고 해도 국내 기업들이 중국에서 마켓셰어를 많이 잃은 상태예요. 그래서 이제 경쟁력이 많이 떨어진 상태이기 때문에 조금 더 이제 미국이라든지 유럽이라든지 뭐 동남아 쪽 이제 수요가 좀 더 중요한 상황이다라고 보면 될 것 같은데 지금 특히나 이제 미국 시장 같은 경우에는 여전히 호황 국면을 지속하고 있어요. 네. 왜냐하면 이제 미국에서 건설 기계, 건설 투자가 되는 부분이 75% 정도가 이제 비거주용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예를 들어서 뭐 그 공장이라든지 네. 아니면 뭐 상업시설이라든지 네네. 이런 쪽의 건설 시장이 더 그러니까 거주용보다 큰 네. 상황인데 네. 그 시장이 굉장히 좀 괜찮은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또 한 가지 플러스 되는 부분은 이제 광산 쪽의 수요가 굉장히 좀 좋은 상황이거든요. 광산이요. 네, 광산 개발. 광산 개발, 네. 광물 채취 때문에. 네, 맞습니다. 왜냐하면은 내연 기관차에 비해서 이제 전기차가 이제 광물에 대한 소비량이 네. 한 3배, 4배 높다라는 이야기가 있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광산에 대한 수요도 굉장히 좀 좋은 상황이에요. 그래서 이제 대부분의 이제 건설기계 업종의 이제 실적이 좋은 상황이지만 뭐 앞으로도 보면은 특히나 이제 중소형 부품사 단에 내려오면은 이제 뭐 약간 캐펙스를 통해서 이제 설비 증설을 하고 있는 회사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뭐 2천억짜리 캐퍼 회사가 3천억으로 증가하고 뭐 이런 회사들이 있다 보니까 기존에 이제 업황이 깨지지만 않는다고 하면은 수요가 꾸준하다고 가정을 하면은 뭐 내년 됐을 때 이제 캐파 확장으로 이제 이익이나 매출액이 크게 증가할 수 있는 회사들이 좀 보이는 것 같아요. 건설 기계. 네. 그래서 그러면 네. 건설 기계 부품 회사들 중에 잘 찾아보면은 네, 거의 그래서 뭐 캐터필러 관련주들이 이렇게. 네, 캐터필러 관련된 주식일 수도 있고 국내 이제 건설 기계 관련된 주식일 수도 네, 있고요. 네, 네. 그래서 그런 회사들이 투자한다고 하면은 주가가 이것도 마찬가지로 좀 올라 있는 상태이긴 하지만 여전히 성장이 견조하게 나올 것으로 보이고 하반기에도 그리고 밸류에이션이 여전히 싼 영역에 속해 있기 때문에 뭐 이런 주식들도 갖고 있다고 하면은 꾸준히 들고 가도 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 그러면 건설 기계에서 기계를 좀 떼면 어떻습니까? 건설. 네, 건설이요. 두둥. 지금 건설? 네. 건설을 아예 물어보는 사람도 없지 않나요? 그렇죠. 특히 요즘에 그 순살 아파트 논란도 있고 네. 또 LH가 발주한 데서도 거의 15군데 네. 뭐 재시공을 하거나 부분 보완을 하거나 그러다 보니까 또 나중에 민간 아파트까지 지금 전수조사하면 어떡하지? 네. 그 이게 지금 문제가 어디까지 나올지를 아무도 모르다 보니까 네. 지금은 건설 쪽 다 이런 근데 이제 지금 나오고 있는 이슈들이 구조적으로 약간은 건설사들의 원가를 올릴 수 있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원가를 올릴 수 있는 부분. 네. 그러다 보니까 고민이 좀 많은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건설사들의 실적을 보면은 거의 몇 년 동안 이제 약간 실망감을 많이 안겨주는 것 같아요. 그렇죠. 이미 이제 떠날 거 다 떠났다, 이제 잘 나온다라고 얘기했던 것들이 계속해서 번번이 틀리다 보니까 좀 건설사들의 이익을 좀 믿기 어려워진 그런 상황으로 좀 보이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도 이제 주가만 봤을 때는 와, 이거 너무 많이 떨어진 거 아니야?
라고 생각되는 주식들이 굉장히 좀 많긴 하지만 접근하기에는 좀 더 확인하고 들어가고 싶은 생각은 좀 드는 것 같아요. 물론 이제 확인하고 들어갔을 때는 주가가 많이 올라가 있을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네. 지금 들어가기에는 조금 좀 확신을 가질 만한 근거가 좀 부족한 건 사실인 것 같아요. 이것도 뭐 사람 성향마다 다르겠습니다만 어떤 사람들은 뭐 들어가서 약간 좀 시간을 네. 보내면 된다라고 보시는 분도 있고 그게 아니라 저 바닥에서 몇십 % 오른 다음에 사도 충분하다라고 보는 네, 분들도 네. 있고. 그래서 저는 실적을 좀 더 지켜보고 싶은 생각이 좀 드는 것 같아요. 실적에 대해서 어떤 신뢰도를 갖기가 현재로서는 좀 부족하지 않나 뭐 이런 생각이 좀 드는 것 같고. 저도 참 건설주는 정말 오랜만에 네. 질문을 드려봅니다. 네. 그리고 정말 많은 사람들이 이제 좋게 보는 조선. 네. 조선은 조선도 올해 정말 많이 올랐습니다. 네. 밸류에이션으로 봤을 때 네. 특히 이제 뭐 장기 호황으로 보기도 하는데 슈퍼사이클. 근데 네. 사실 우리가 이 어디선가 자꾸 누군가 슈퍼사이클 이야기를 하면 괜히 또 불안해지는 심리가 또 없지 않아 있습니다. 네. 조선은 지금 시점에서는 어떻게 보세요? 조선은 저는 안정적으로 이제 포트폴리오 내에서 이제 공격수하고 수비수로 나뉠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네. 근데 저는 조선은 조금 더 이제 수비수 역할을 할 수 있지 않을까. 포트폴리오 내에서. 네, 맞습니다. 네. 그래서 왜냐면은 이미 이제 저가 수주 받았던 부분들은 이미 다 이제 올해 상반기 기점을 해서 다 거의 끝난 것 같고요. 네. 지금 이제 매출로 이제 하반기 때 반영될 것들은 이제 점점 계단식으로 이제 수익성이 좋아질 수 있는 부분이 뭐 한 2년, 3년간 지속될 수 있는 걸로 좀 보이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지금 현재 도크가 이제 3년 반 정도 차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네. 그리고 이제 과거에 저가 수주가 어느 정도 마무리된 국면에서는 지금 신규로 받는 것들은 굉장히 수익성이 좋은 거일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미 기존 사업 내에서 떨어낼 거 다 떨어내고 이제 수익이 정상화되는 국면 플러스 뭐 신규 수주가 나온다고 하면은 플러스 알파를 기대할 수 있는 뭐 시장 상황이기 때문에 조선은 다만 이제 이런 부분들을 시장에서 다 알고 있고 네. 주가도 어느 정도 반등한 상태이기 때문에 이걸 뭐 적극적으로 사서 뭐 이걸 오버히트해서 막 치고 나가자 뭐 이런 전략까지는 아니고요. 다만 포트 내에 어느 정도의 포지션을 차지한다고 하면은 전체적인 포트폴리오의 변동성을 좀 줄이면서 좀 안정적으로 가져갈 수 있는 그런 역할을 충분히 해줄 수 있지 않을까 정도의 생각 드는 것 같아요. 아하. 그래서 포트 내에서는 수비수 역할. 네. 더 밀리지도 않을 거고 네. 여기에서 꾸준히 우상향하면서 안정적으로 갈 수 있는. 네. 그래서 저는 거기에 이제 플러스 알파로 좀 보고 있는 거는 해양 플랜트 발주가 플랜트. 최근 몇 년 동안 없었는데 그런 것들이 발주가 난다고 하면은 뭐 추가적인 뭐 업사이드를 좀 붙여줄 수 있는 부분이 아닌가? 뭐 이런 생각이 좀 들어서 플러스 알파로. 네, 플러스 알파적인 요소가 나오면 좋을 것 같은데 그게 뭐 해양 플랜트가 됐든 아니 뭐 잠수함이 됐든 뭐 이런 쪽에 이제 플러스 알파 되는 부분이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은 드는 것 같아요. 아하. 이제 조선주는 요거는 이제 길게 네. 같이 긍정적으로 보시는 네. 흐름이고요.